예, 안녕하십니까. 하재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8장 카운터 및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카운터 및 레지스터는 그 플립플롭의 주요한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카운터 및 레지스터가 아주 중요한 응용 분야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카운터 그리고 레지스터의 동작 원리들 우리가 이제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운터는 어떤 그 이벤트의 발생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들을 이제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는 순차를 모듈이죠. 그래서 뭐 다수의 이제 그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그 카운터는 플립플롭들의 수, 그 다음에 연결 방식에 따라서 최대값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의 플립플롭을 구성하면 구성할수록 카운트의 값을 셀 수 있는 비트 수가 늘어나겠죠. 상태 비트 수가. 그런데 이러한 그 카운터는 그 플립플롭의 동작 특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분류가 자, 그 하나는 뭐냐면은 비동기식 카운터입니다. 비동기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싱크로너스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통의 클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립플롭의 동작 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방식의 카운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은 한 플립플롭의 출력이 결정되면 다음 플립플롭이 그 값을 받아서 동작하도록 수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클럭이 없죠. 그 다음에 동기식 카운터라는 거는 자 모든 하나의 공통 클럭을 가지고서 모든 플립플롭이 동시에 인가되기 때문에 동시에 동작을 해요. 그래서 플립플롭의 동작 시간이 일치하는 방식의 카운터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라는 거, 레지스터는 우리 이제 메모리의 가장 최소 단위를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 비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트 수만큼의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16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16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하고요. 32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32개. 64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64개의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주된 응용 레지스터 중에 하나가 쉬프트 레지스터죠. 쉬프트 레지스터라는 건 저장한 다음에 비트들을 좌측 혹은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가진 레지스터가 바로 쉬프트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어떤 특정 비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때 쉬프트 레지스터를 씁니다. 네, 8.1절 비동기식 카운터입니다. 자, 비동기식은 그 어떤 동작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 혹은 서로 상관없이 발생하는 동작 모드를 이제 비동기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동기식 카운터에서의 그 플립플롭들의 연결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렬로 연결한 것이 좀 뭐가 다르냐면은 카운트될 입력 펄스가 입력 신호로 들어가지 않고 첫 번째 플립플롭의 이 클록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클록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플립플롭의 출력이 나왔을 때 다음 플립플롭에 다시 또 클록으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 플립플롭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위치한 플립플롭의 출력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제 트리거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의 상태가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물결 모형으로 움직인다, 동작한다 그래서 리플 카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2비트 리플 카운터를 보겠는데요. 자, 2비트니까 이제 두 개의 플립플롭을 T 플립플롭을 이용을 했고요. 자, T 플립플롭이
이 인풋 T는 모두 하이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카운트된 입력 펄스를 첫 번째 T 플립플롭의 클록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이 두 번째 플립플롭에 다시 또 클럭으로 입력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카운터의 상태를 보시면 출력 비트들에서 비트 0와 비트 1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카운트 시퀀스는 00에서 01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으로 가고 11로 최종 11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시퀀스라는 것을 연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로 구성한 것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두 개의 플립플롭이죠. 그래서 LSB의 Q0, MSB의 Q1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T는 하이 1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입력 펄스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입력 펄스가 클럭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클럭에 들어가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 출력으로 나와서 다음 플립플롭에 다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클럭에 이렇게 이제 버블이 붙은 거를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자, 버블이 붙으면 이거는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 트리거 된다는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작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입력 펄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자, Q0는 자, 하이일 때 토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첫 번째 클럭에서의 폴링 엣지에서 자, Q0가 0에서 1로 토글이 되죠. 토글이 되고 다음 클락의 하강 엣지에서 다시 0으로 토글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Q1은 0을 받고 있다가 자, 클럭이 들어오면서 하강 엣지에서 다시 클럭이 토글이 되죠. 토글이 돼서 이렇게 1로 바뀌고 자, 0에서 다시 하이로 토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을 계속 유지를 하죠. 하다가 자, 하강 엣지에서 같이 이렇게 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비트 리플 카운트가 할 수 있는 거는 00, 그 다음에 10, 01, 11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4비트 리플 카운터를 이제 구성을 한다 그러면 4개의 T 플립플롭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입력 펄스는 첫 번째 플립플롭의 클럭으로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으로 접속되도록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상태는 4개의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지니까 자, 0000에서 1111까지 2의 4승계니까 16가지 상태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수는 0부터 15까지 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회로 구성도를 보시면 토글 입력은 다 하이로 묶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입력 펄스만 첫 번째 플립플롭에 클락 입력으로 되어 있고 출력은 다 다음 클락의 입력으로 연결되는 회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력 배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0, 1, 2, 3 이 세는 수가 다 순서대로 F까지 15까지를 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4비트 리플 카운터의 각
입력 펄스가 들어왔을 때 카운터에 모든 플립플롭이 응답을 하여 상태를 결정을 하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동작 시간이겠죠. 그래서 플립플롭의 개수 곱하기 지연 시간. 이거 지연 시간은 하이트로우, 프로파게이션 하이트로우나 프로파게이션 로우 하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력 하나의 그 플립플롭의 그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이 클럭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연 하나의 플립플롭이 갖는 지연 시간이 그 개수만큼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20나노일 때 지연 시간 20나노일 때 각 펄스에 대한 동작 지연 시간은 2개면 40나노, 4개면 80나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요. 클럭 펄스가 이렇게 이제 1메가 10kHz로 클럭 펄스가 동작을 하는데 이 클럭 펄스의 이 동작 그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 즉 입력 펄스 간격이 지연 시간보다 더 짧아진다라는 건 주기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10kHz 이상의 주파수나 그 다음에 10kHz라고 그러면은 그 0.1ms의 주파수를 주기를 갖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갖는 입력 펄스라면은 안정된 카운터의 상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그래서 리플 카운터에서는 주로 적은 수의 개수에 이제 이용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8-1에서 자 프로파게이션 요게 요거는 하이트로라고 해야 되겠죠. 프로파게이션 하이트로 PHL 요거는 이제 로우 투 하이. 그러니까 20나노세컨드일 때 입력 펄스의 최대 허용 주파수가 얼마가 되느냐. 단 상태 확인을 위한 여유 시간이 40나노세컨드가 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0나노세컨드씩 그 이제 지연 시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Q1에서 첫 번째 클립플롭에서 20나노세컨드가 이제 걸리고요. Q1 가면은 두 번째에서도 또 20나노. 그래서 총 4개니까 80나노세컨드의 지연 시간이 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클락이 80나노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단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40나노세컨드의 상태 확인을 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 지금 최종적으로 Q3의 출력 변화가 나타난 이후로부터 40나노세컨드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0나노세컨드가 더 있을 때 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20나노세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파 지연이 또 20나노세컨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20나노세컨드가 더 주어지면은 이제 100나노세컨드가 되는데요. 100나노세컨드인 주기가 100나노세컨드인 클럭 주파수는 얼마냐? F는 T분의 1이죠. 자,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고, 자, 요거는 10의 9승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의 7승 헤르츠가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는 자, 요거는 이제 메가죠, 메가. 그래서 10 메가 헤르츠의 최대 허용 주파수를 갖는 클럭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BCD 리플 카운터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 카운터들은 T 플립플롭의 개수가 뭐 2개면 00에서 11까지, 3개면 000에서 111까지 이렇게, 또는 뭐 000, 뭐 4개라면은 0000에서 1111까지의 상태 비트들을 발생하는 이진 카운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이진수 조합들이 일씩 증가가 되면서 순서대로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4개, 8개, 16개의 입력 펄스에 대한 카운터가 가능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카운터를 구성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뭐 구성되어 있는 플립플롭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보다 적게 카운트대로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BCD 비동기식 10진 리플 카운터입니다. 이 BCD니까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이라고 해서 우리가 10진수를 가리키잖아요. 10진수를 이제 2진수로 표현한 건데, 카운팅 시퀀스를 보면 0000에서 1001이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10, 10으로 가지 않고 바로 0000 상태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서 1001에 와서 다시 0000 상태로 리셋이 이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태가 000으로 이제 바뀌도록 1010이 아닌 0000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이 특별한 이제 회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즉시 모든 플립플롭의 클리어 신호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태를 0으로 리셋을 시키면 중간에 세다가 1001이 딱 끝나면은 리셋을 하고 바로 0000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보시면 여기 비트 제로에서 나오는 Q0, Q1, Q2, 그다음 최종적으로 Q3가 왔을 때, 자, Q3에서 1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Q0에서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클리어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Q3 입력과 그 다음에 요 Q0에서 1이 나온 다음에 그게 그 다음 플립플롭의 클럭으로 입력이 돼서 Q1이 1이 되려고 할 때, 즉 1010이 되려고 할 때, 자, 요 두 비트죠. 요 두 비트에 대한 값을 AND 시켜서 난드를 시켰군요. 난드를 시켜서 모든 플립플롭의 클리어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바로 000로 이제 리셋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CD 리플 카운터의 이제 문제점은 불필요한 신호 이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Q0에서 1이 발생해서 그 다음 Q1으로 이제 1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요때 이렇게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되려고 할 때 리셋이 되니까 요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불필요한 동작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상태표로 이제 그리면은 시퀀스는 0부터 9까지가 가고요.
그다음에 Q0부터 Q3까지의 이제 시퀀스가 이렇게 되지요. 자, 이번에는 그 앞에서 살펴봤던 그 T 플립플롭을 이용했을 때 클리어 신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파이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형 펄스를 피하기 위한 다른 설계법이 있는데요. JK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BCD 리플 카운터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4개의 이제 플립플롭이 있는데요. 플립플롭의 번호는 플립플롭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이 플립플롭의 연결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JK 플립플롭도 J와 K를 묶었을 때는 이렇게 입력 J와 K를 묶었을 때는 하이가 1이 되도록 묶었을 때는 T 플립플롭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롭 0번과 2번은 짝번째 이제 플립플롭들은 JK 입력 모드를 1로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1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이로. 그래서 이 플립플롭들은 클럭의 하강 엣지에서 항상 토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번째에 있는 플립플롭 3번에 출력인 Q3 프라임을 자, 홀수 번째 플립플롭인 플립플롭 1번에 J 입력으로 이렇게 넣게 되죠. 그리고 K는 1로 이렇게 연결을 항상 1이 되도록 해놓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플립플롭의 클럭의 플립플롭 0번의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인 플립플롭 1번의 클럭으로 이제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플립플롭 1번은 J와 K가 항상 1이 아닌 것이죠. 평소에는 그 플립플롭 3번이 3번의 Q3 프라임이 자, 여기 0일 때 여기는 이제 1이 나오고 있겠죠. 1이 와서 토글이 되지만 Q3가 1이 될 때, 1이 됐을 때는 자, Q3의 Q3 프라임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때 JK FF 플립플롭 1번의 JK 플립플롭이 J 입력 JK가 1이 되어서 토글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Q1과 Q2를 AND 게이트로 통과시켜서 플립플롭 3번의 J 입력으로 이제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이 그 두 개의 신호가 AND 되어서 J 플립플롭 3번의 J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K는 여기는 항상 1이 되도록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랬을 때 Q1, Q2가 1이라면 JK가 다 1이 되어서 토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Q0의 그 플립플롭 3번에 출력을 이렇게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Q1, Q2가 1일 때 Q0의 하강 엣지가 될 때 플립플롭 3번이 이제 토글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1001에서 이제 0000로 전이 순간 할 때 이제 동작을 보게 되면은 상태가 10001일 때 Q3 프라임은 0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플립플롭 3번에
Q 출력이 1이 됐기 때문에요. 0이므로 플립플로 1의 입력은 J는 0, K는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토글이 안 되게 됩니다. 이때 10번째 입력 펄스가 들어와서 Q0가 1에서 0으로 바뀌더라도 떨어지더라도 Q1은 상태가 변하지 않고 0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Q1의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Q2도 0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0, 0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출력이 이제 0이 되므로 플립플롭 3번에 J는 0, K는 1. 그래서 이때 10번째 입력 펄스가 들어와서 Q0가 1에서 0으로 떨어지면 그때서야 Q3는 리셋이 되게 됩니다. 리셋.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번째 입력 펄스 하나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0번, 9번, 10번째 입력 펄스가 들어왔을 때 카운터 상태는 0, 0, 0, 0으로 리셋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BCD 카운터를 이제 3개를 직렬 연결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자리마다 10진수의 한 자리씩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10진수 000, 0부터죠. 999까지 이제 셀 수 있는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4비트 BCD 카운터를 자, 캐리를 다음 BCD 카운터에 클럭 입력 플립플롭 제로에 클럭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캐리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입력 펄스를 0부터 999까지 셀 수 있게 되는 것이죠.